안녕하세요. 양산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1차 고사 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이라 긴장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망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던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정도 중요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좀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저 문제 풀이에서 내가 저게 정리가 안 됐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셔서 다음 단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1학년 수학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2, 3학년에 있는 심화 선택 과목에 있는 과목들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공식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총 1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12문제였고 서술형이 6문제였죠. 그래서 영상 촬영은 객관식과 서술형을 분리해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객관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배점은 4.2점이었고요. 자, 다항식에 대한 문제였죠. 자, 다항식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다? 2차식이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이었으면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2차식이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없애나가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2x세제곱을 없애려고 하면 2x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곱해주시면 2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자, 뺍니다. 자, 빼면은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3x제곱을 없애려고 하면 3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고요. 이때 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0이 나와서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만 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때는 나누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직접 나누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항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고요. 배점은 4.2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문제다? 항등식 문제죠.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로 푸는 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다 푸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수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치대입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를 구하고 싶어요. 자, A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B하고 C에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까? X-2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에다 뭐를 탁 대입하면 2를 탁 대입하면 B와 C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x에다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6이 그러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6a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6a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b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동시에 없애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A와 C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A와 C의 공통으로 우리가 곱해져 있는 인수가 뭐냐면 바로 X입니다.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할까요? 자, 그러면 0 대입하시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변은 다 없어지고 여기만 나와요. 그러면 0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가 되죠. 자, 근데 마이너스 2b가 0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뭘 구해야 되죠? 자, C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없애는 거.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보이시죠?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시면 3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3c가 돼요. 그래서 c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면
a 더하기 2b 빼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 b 자체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 0이어서 없어지고요. 자, 그다음 c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이다? 역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개수 비교법으로 푸셔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뭐다?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것이 좀 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3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2차 방정식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그죠? 2차 방정식 중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근과 또 한 근과 다른 근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두 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베타를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작은 근을 뭐라 둔다? 알파로 둬요. 그러면은 큰 근은 뭐가 되냐면 바로 알파의 2배인 2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시험도 쳤고. 그러면 3알파가 마이너스 b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근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상수항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그쵸? 우리가 바로 두 근의 곱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알파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고 2알파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사실은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배점은 얼마다? 4.3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근에 대한 특수한 옵션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그 옵션에 맞춰서 이렇게 베타를 알파로 표현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4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항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대요. 자, 그때 우리 AB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배점은 4.3점입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무슨 문제죠? 그렇죠.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한 문제냐면 바로 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하고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하고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y는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하고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뭐 했다?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생략하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그냥 우리가 y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연립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x 빠졌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2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자, 요게 바로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근이 뭐하고 뭐다 해가 마이너스 3하고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를 먼저 구해줄 수가 있냐면 a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왜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교점 x좌표. 자, 요것이 여기 근이기 때문에, 자, 근이란 말은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예요. 그래서 2, 9, 18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빼기 6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요걸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풀까요? 그러면 전개하면 18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서요. 마이너스 3a는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a가 3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풀리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1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인데 바로 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자,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C의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바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우리가 Y의 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도 대입해도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교점이기 때문에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도 되고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1을 대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자, 2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 바로 C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 한번 볼게요. 자, 그럼 A 더하기 2B 빼기 2C를 물었어요. 그럼 A는 방금 얼마였다? 자, 3이었습니다. 자, B는 얼마였죠? 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가 되는 부분이고, 다음 C는 얼마가 되냐면 조금 전에 2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뭐 다 적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객관식이지만, 자, 2 곱하기 우리가 B가 얼마였다? 1.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였다? 2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5 빼기 4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5가 아니죠. 3 더하기 2. 자, 3 더하기 2. 예. 3 더하기 2 빼기 4는 얼마다? 자,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 만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교점이기 때문에 무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연립 방정식 푸셔야 되고요. 그 방정식을 해가 바로 뭐다?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항은 X에 대한 2차식이 실수 K의 값을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두 실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배점은 4.6점이죠. 앞에 문제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건이 좀 두 개가 결합이 돼요. 하나는 뭐다?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러면 무슨 힌트죠? 항등식에 대한 힌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때는 조건 1번 항등식, 자, 조건 2번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될 때거든요. 자, 이때는 무슨 식을 먼저 이용하셔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런데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요게 A가 0이 아니면 2차 식이거든요. 그럼 요게 우리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자, 바로 뭐다? D가 0입니다. 선생님 2차식인데 왜 D를 쓰죠? 자, D는 사실은 뭐다? 판별식을 2차 방정식에서 푸는 부분이잖아, 그죠? 자, 근데 이건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3 때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또 이참수 기억나시죠? 자, 일반형인데 이걸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A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2차식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이 없어져야 될까요? 예, 바로 이 뒷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체가 뭐죠?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방정식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0이다? 판별식이 0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D는 0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방정식으로 놨을 때는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중근이라는 힌트도 나오고요.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이때는 2차 식이기 때문에 뭐다?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뭐다? 0입니다. 자, 그러면 풉시다. 그러면 판별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짝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쓰셔야 되냐면 4분의 D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되냐면 더블이 반인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는 1이기 때문에 바로 C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다? 바로 항등식 개념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전개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요거 바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k제곱이 소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k가 있는 부분과 뭐다 k가 없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말은 k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좌변이 0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k의 개수인 a-가 0이고요. 동시에 여기 상수 부분이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b가 되고요. b도 얼마일 수밖에 없다? a가 2가 되고요. b도 얼마다?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3번에 있는 4가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고요. 우리 저기 책의 중단원 학습 점검에 보면 여기 k 값에 관계없는 거하고 우리가 중근 조건이 결합이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도 이게 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뭐라고요? d는 0입니다. 자, 그리고 항등식 조건하고 여기 있는 d가 0이라는 조건이 결합이 되면요. 뭐부터 푸셔야 되냐면 판별식 조건은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항등식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6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항은 a와 b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의 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배점은 4.6점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차수가 6차라서 여러분 좀 많이 당황하셨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이용된 문제이긴 한데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6차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가 대단원 평가 있어요. 그래서 6차는 어떻게 인수분해 하시는 거냐면 바로 자, 세제곱의 뭐다 우리가 제곱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하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서 요 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식변형 공식 한번 불러볼게요. 자, 특히 교과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a와 b가 서로 딱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네요. 자, 무슨 관계? 켤레. 그래서 켤레 관계는 뭐가 되냐면 합이나 곱이나 차를 구하면은 우리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식 변형을 할 겁니다. 식 변형이 뭐였죠? 그죠? 합과 곱과 차로 주어진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3ab에서 a 플러스 b를 해주는 것이 바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금은 3개입니다. 자, 뭡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하고요, ab 하고요,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개 더 해볼게요. 2개 더하면 켤레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2루트 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ab는 곱할게요. 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에서 1을 빼니까 얼마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a에서 b를 뺄게요. 자, 그러면 루트 3이 없어져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합, 곱, 차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요? 식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 변형 해놓은 거죠. 자, 그럼 대입만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가 2루트 3입니다. 그럼 2루트 3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세제곱하면 8이 됩니다. 자, 루트 3을 우리가 세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3루트 3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24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루트 3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B가 얼마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우리가 뭐다? A 플러스 B 2루트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루트 3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뒷부분, 자, a-b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a-b가 2입니다.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ab, 그러면 6이 되네요. 그럼 6 곱하기, 자, a-b가 2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다? 12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4루트 3에서 12루트 3을 빼면 1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8 더하기 12 하시면 20이 나와요. 그러면은 20하고 12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40이 되고,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요거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식변형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합, 차, 곱을 구해놓고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7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항은 두 복소수에 대해서 요 식의 값을 물어본 부분이고요. 우리가 배점은 몇 점이다? 4.6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알파와 베타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로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분모 실수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복소수를 좀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건 좀 암기가 필요한 건데요. 자, 뭐냐면 요거는 나중에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요거 계산은 바로 뭐다? 그냥 i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형태도 좀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뭐 나눗셈이죠, 그죠? 그러면 켤레복소수를 곱하세요.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는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켤레복소수 곱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i 제곱은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 1-2i 더하기 i 제곱이 돼가지고요, 이 i 제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지금 이게 자, 전부 다 1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분자가 뭐다? 그죠?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여서 저는 마이너스 i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느냐? 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발 질문 하나. 알파와 베타는 무슨 관계일까요? 딱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됩니다. 예, 그럼 역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알파가 뭐였다? 마이너스 i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제곱이 나와요. 왜냐면 분모는 똑같이 뭐가 되냐면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분자는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소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나오냐면 i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딱 보자마자 i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 위에가 뭐다? 플러스죠? 분자가. 그래서 그냥 플러스 i라고 외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i고 베타는 i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자, 1 플러스 2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2베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베타.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자, 요거는 2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뭐다? 4알파 베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로 묶어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는 4알파 베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하고 마이너스 i 더하시면 얼마다? 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무슨 관계? 역수. 그래서 이건 그냥 얼마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0 더하기 4입니다. 그럼 답은 얼마다? 5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답은 몇 번이 나오냐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만 좀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i, 알파는 베타는 뭐다? 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계산이 좀 중간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8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항은 2차항의 개수가 각각 1, -1인 두와 2차 함수 y는 fx, y는 gx에 대해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성립할 때 방정식 조의 두 식의 차이를 물어본 문제예요. 자, 배점은 4.6점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셨죠? 자, 이게 대단원 학습평가에 있는 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살짝 뭐 했다? 응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y는 fx가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입니다. 근데 개수가, 2차 개수가 얼마라고? 1이죠? 자, 근데 보시면, x절편 2하고 얼마다? 6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y는 gx는 위로 올라간 요 폼선입니다. 자, 그래서 2차 개수가 얼마다? -1이면서 x절편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fx하고 gx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자, 이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는 1이 되겠고요. 자, 2가 x절편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6이 x절편이면 x-6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g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gx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gx를 구하시면은 이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요. 6이 우리가 x절편이면 x-6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으로 우리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로 곱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요거 딱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fx는 gx라고 한 다음에, 요 x에다 뭐를 대입하면 될까요? 요 3x-2를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관계해가지고 푸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접근이 되는 것은 당연히 fx, gx가 몇 차식이다? 2차식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fx는 gx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fx는 gx란 말은 결론은 마이너스는 뭐다? 0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fx-gx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저기 있는 교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니까요. 이항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3x 그 다음 이항이 되면 플러스 6은 뭐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살짝 고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f3x-2-g의 3x-2는 0의 두 실근의 뭐다? 차를 물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에다가, 그쵸? 여기 있는 x에다가 우리가 바로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3x-2를 대입하시면 f3x-2-g 3x-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13x에다가도 3x-1을 곱하고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개해보시면 9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26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하면 18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8 되고요. 마이너스 39x 더하기 3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개수가 좀 크다, 그죠? 자, 그러면 18x제곱 마이너스 63x 더하기 40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3, 6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얼마다? 그렇죠? 5하고 8 될까요? 그러면은 8 여기 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 8 얼마다? 48. 3, 5 얼마다? 15. 다행입니다. 우리가 딱 계산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63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3x-8이 되고요. 하나는 6x-5는 0이 나와서 우리가 근 하나는 얼마다? 그죠? 하나는 얼마다? 3분의 8. 자, 또는 하나는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5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되죠?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3분의 8에서 뭘 빼면 되냐면 6분의 5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자, 통분하면 6이 되고요. 16에서 뭘 뺀다? 5를 빼겠네요. 그럼 답은 얼마다? 6분의 1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냐? 6분의 11 답 있죠? 자, 답 몇 번이다? 자, 3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사실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교과서 이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도 직접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fx, gx하고 관계였는데 살짝 여기 뭐다? 3x-2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9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9번 문항은 2022 주인공이네요. 자, 여기서 202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배점은 4.8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영역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주어진 2020을 뭐라고 할까요? 그죠? X라고 두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뭐다? x 5제곱 되겠죠? 자, 그럴 때 이것을 뭐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다? 2021로 나눈 나머지요. 자, 그럼 2021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는 x보다 1 큽니다. 자, 그러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뭐다? r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몫이 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7을 3으로 나누는데 몫을 3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나머지 이렇게 뭐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1이 남는다는 의미고 얘는 2가 뭐다? 모자란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이 부족한 거나 1이 남는 거나 2가 부족한 거나 뭐하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는 거와 모자라는 거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얼마다? 여기는 3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로 나눴죠? 2021로 나눴죠. 그럼 우리가 이게 2가 모자란단 말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가 남는다? 그렇죠. 바로 여기는 2021에서 얼마를 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다? 20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음수가 나오도 이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자란다는 거와 남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나누는 수와 같아지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에서 2를 뺀 얼마다? 2019가 바로 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가 커서 그런데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문항은 이참수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배점은 4.8점입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책에 또 있는 문제예요. 자, 책에 있는 문제인데 약간 좀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GM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GM은 뭐냐면 여기는 fx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2mx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m의 반 m. 자, 제곱하면 얼마다? m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했다가 뭐다? 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뒤에 뭐가 있다? 뒤에 우리가 am 더하기 am 빼기 b는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x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am 마이너스 b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정의역이 여기 x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냐면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m일 때 바로 이 부분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GM은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am 마이너스 b가 G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그냥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자, g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이차함계수가 뭐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간 그런 우리가 그래프가 되는 건데 자, 이때 최대값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럼 최대값은 없습니까? 자, 위로 올라가면 최대값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최대값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자, y는 fx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우리 교과서 풀이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정점. 자, 이때는 우리가 m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잠시 보시면은 fx 자체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fx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am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이 fx를 살짝 뭐라 두는 순간에 y라 두는 순간에 그러면 m에 대한 무슨 식이다? m의 값에 관계없단 말은 m에 대한 항등식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m으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뭐다? a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정점이 되냐면 바로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일 때 그럼 얼마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또 뭐일 때? 0일 때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XY를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여기서 뭘 물었어요? 그냥 존재의 여부만 물었죠. 그러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때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 n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개수들이 전부 다 수로 돼 있으면 우리가 픽스 된다고 했죠. 그래프 자체가 맞나요? 근데 여기서 n이 있고 a, b가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뭐다? 항상 지나는 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불렀다? 정점이라고 불렀어요. 요거 구하는 것이 우리가 3단원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은 뭐냐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성립한다고 하면, GM은 0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느냐를 물어봤어요.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게 성립한다라고 봤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 부분에서 우리가 본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루트 b분의 루트 a면요. 중학교 때 양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에 것끼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음수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즉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죠. 자, 그럴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다? 바로 뭐다? 그죠? 분자는 양수이면서 분모는 무슨 수이다? 음수일 때. 여기서는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A는 양수이고 B는 무슨 수이다? 음수일 때. 그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이 앞에 뭘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양수이고 B가 음수이면 자, GM은 0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느냐 봤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뭐 하다 이 말은 뭐다? 뭘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GM을 구해놨어요. 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am 마이너스 b.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보는 거냐면 바로 판별식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함수에서는 우리가 허근을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b가, c가 뭐냐, 마이너스 b가 되는 부분이어서 GM의 우리가 판별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앞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a가 양수랍니다. 그럼 a제곱은 무슨 수다? 양수야. 그리고 b가 무슨 수다? b가 여기 잘못 계산했네요. 자, 뭘 잘못 계산했냐면 자, 마이너스가 몇 개다? 마이너스면 3개니까 마이너스겠죠. 자, 그러면 b가 방금 무슨 수라고요? b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b가 음수니까 얘는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가 돼요. 그럼 양수도 하면 뭐가 된다? 양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판별식이 뭐가 됐다?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된다? 크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디귿은 우리가 맞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무슨 점? 자, 정점을 구한다는 것과 자, 요 조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 조건은 우리가 A가 양수이면서 B는 무슨 수이다?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무슨 개념까지 결합이 된 거냐면 바로 판별식 개념까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다 아니면은 접한다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뭘 봐야 된다고요? 판별식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이거는 만족시킬 때 A 값을 물어봤습니다. 배점이 5점입니다. 객관식에서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이 다음 12번도 5점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입니다. 자, 근데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i래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수가 실수면
복소수는 항상 근을 무슨 복소수로 가냐면 켤레 복소수로 가져요. 그래서 이 다른 한근은 뭐가 되냐면 2-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두근이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합은 4.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합은 4. 자, 곱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요. 바로 4 더하기 1에 대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만들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fx는요 여기서 주어진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돼 있는데 자 뭐와 뭐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왜요? 자, 합이 얼마다? 4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여기서는 a, 그러니까 1이 아니고 a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뭘 곱한다? a를 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 다음 상수항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이게 미지수에서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a가 전부 다 무슨 수다? 양수가 돼 있죠. 그래서 뭐다? 아래로 물러가는 그런 포물선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여기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바로 뭘 만들까요? 그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를 더했다가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아니면은 그냥 5를 우리가 마이너스 4하고 1하고 4로 우리가 4하고 1로 분리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이제 1이 됩니다. 그럼 1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꼭지점 2,a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나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꼭지점 x좌표가 여기 있는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재 그럼 이렇게 됩니다. 추가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는 뭐가 돼요? 2가 되고 우리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간 그런 우리가 포물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c가 5a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한된 영역이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바로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0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는 1차이 나고 여기는 2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최대가 나오냐면 바로 F0에서 최대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최대값은 얼마다? F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F0은 얼마죠? F0은 자, 여기다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0 대입하시면 2의 제곱 4네요. 그럼 4a 더하기 5a니까 5a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5a의 값이 얼마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가 전부 다 뭐로 주어져 있으니까 양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좀 편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꼭지점 최소 여기서 F0에서 뭐다? 최대를 가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자 1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복합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무슨 근을 가지게 돼 있다? 켤레 근을 가지기 때문에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와 최대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행인 건 뭐다? 객관식이어서 주어진 a가 뭐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음수 구분 안 해도 됐던 그런 편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12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복소수 C가 A 플러스 BI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IG가 G바하고 같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배점이 5점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 성질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기억 한번 살펴볼게요. G 플러스 I G바가 0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기억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면, 자, 보면 IG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변을 각각 뭘 해도 되겠어요? 켤레 복소수. 이제 현재 복소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켤레 복소수를 취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같은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G바의 G는 어떻게 되죠? 자, 켈레 복소 성질 바로 그냥 G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G1하고 G2에 대해서 전체 켈레 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켈레 복소수를 곱해서 켈레 복소수를 구해서 곱한 거랑 서로 같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I의 켈레 복소수하고 G의 켈레 복소수하고 곱한 것하고 같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질이 이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I의 켈레 복소수가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I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살짝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를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G 플러스 I G 바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기억 맞죠? 여기서 기억은 우리가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여기 힌트이기 때문에 양변에 뭘 취하고 시작한다? 켈레 복소수를 취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그럼 직접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G가 A 플러스 BI라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원래는 G가 A 플러스 BI면 G바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I가 돼서 이게 뭐가 된다? 원래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2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힌트가 하나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I 곱하기 G가 뭡니까? 자, A 플러스 BI고요. 자, 그 다음에 G바가 얼마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I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AI 플러스 BI 제곱은 A 마이너스 BI가 되는데, 여러분들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B 더하기 AI가 A-B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힌트를 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B하고 A가 같고요. A는 뭐다? 마이너스 B죠. 그래서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A는 뭐다? 마이너스 B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원래 켈레 복소수 성질은 두 개를 더하면 실수 부분의 2배인 2A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요 조건 때문에 A가 뭐다? 마이너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 B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B가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틀리는데 요 조건 때문에 맞는 것이 뭐다?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귿은 자,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G분의 G바하고 G바분의 G가 서로 우리가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관계냐 하나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G가 우리가 G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모양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을 뭐로 나눠준다? G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G분의 G바가 얼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어떻게 G바분의 C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변을 우리가 G바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IG는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G바분의 G를 구하려고 하면 양변을 다시 뭐로 나눠준다? I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i분의 1인데요. 그럼 i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켈레 복소수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분의 마이너스 i에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i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는 뭐가 된다? i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은 주어진 식들을 변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미은, 디귿이 다 맞아서 몇 번이다? 5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11, 12번이 배점이 5점이었는데요. 두 문제 모두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복소수의 성질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